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서울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차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차량이에요. 어떤 차냐면 바로 KGM에서 작년에 출시한 액티언입니다. 제가 작년에 토레스를 촬영하면서 토레스 정말 감가 많이 됐어요, 뭐 벌써 2천만 원 중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 뒤에 곧 출시될 액티언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설마 이 영상이 성지순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은 작년 8월 달에 출시가 됐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달 전쯤부터 판매가 시작됐었어요.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뭐 사전 계약 15,000대, 사전 예약 5만 대, 뭐 이렇게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도 정말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자동차였어요. 근데 딱 출시가 되고 막상 까놓고 보니까 판매량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소폭 줄어들더라고. 왜 그랬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외관만 놓고 봤을 때 앞모습, 뒷모습 요 두 가지만 빼놓고는 토레스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이 LED 램프, 요런 쪽들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곤감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LED DRL, 요렇게 약간 흘러가는 듯한 DRL이 있는 게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죠. 앞모습, 뒷모습은 깔 게 없이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길을 가다가 액티언에 불이 들어온 걸 보면은 야, 액티언 디자인 하나는 진짜 깔 게 없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앞모습에 이런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 없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달아줬죠. 액티언은 가격표를 S7, S9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S7은 조금 낮은 트림, S9은 풀옵션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S9 트림이거든요. S9 트림은 앞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렇게 카메라를 달아놨다 보니까 S7인지 S9인지는 요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는지 요거 하나만 보고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언의 디자인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휠이에요. 휠이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종이라고는 하지만 휠이 17인치도 있고 18인치도 있고 20인치 총 3종류가 있지만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 S7을 선택하더라도 20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 액티언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로 연비 테스트를 할 때 서울에서 기름을 가득 넣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실제 풀투풀로 연비를 측정해 보니까 12.2km/L가 나왔었어요. 그거 영상 보시려면 여기 있는 카드 눌러서 보시면 돼요. 그때 리터당 12.2km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량에 맞는 휠 크기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크기가 작고 준중형 SUV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큰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장 제원이 4740mm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형과 준중형 요 사이급에 위치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에 20인치 휠을 탑재하기에는 뭔가 조금 오버사이즈 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만큼 연비에도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소 연비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외관상 봤을 때는 예쁘지만 이런 유지비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살짝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뒤쪽으로 와서 쭉 보면은 중형, 준중형 사이에 있는 차량이니만큼 측면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긴 전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차량의 지상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나 험지 이런 곳들을 갈 때에도 바닥에 돌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지상고가 높게 있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SUV들 있잖아요. 무쏘, 갤로퍼 뭐 이런 차량들 보면 앞에 막 캥거루 범퍼 딱 박아놓고 지상고도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찝차, SUV차 그런 차량들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 D필러가 굉장히 완만하게 깎여 있죠. 이 차량은 아무래도 액티언, 그러니까 예전 구형 버전의 액티언을 생각해보면 국내 최초로 쿠페형 SUV로 나왔던 차량이 액티언이잖아요. 그 이름을 가져온 만큼 이 뒤쪽 D필러는 굉장히 완만하게 잘 깎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화이트에 위쪽도 화이트지만 만약에 41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라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둘 수 있는 옵션도 따로 있는데 얘는 거기까지는 장착이 되진 않았어요. 뒤쪽에 액티언 레터링이라든지 KGM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화이트랑 검정색을 동시에 사용해서 굉장히 좀 예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사실 깔 게 별로 없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죠. S9이니까. 이거 S7에는 기본으로 안 들어갑니다. S7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별로 없어요. 4휠 드라이브라든지 익스테리어 패키지, 실내 인테리어 패키지 뭐 그 정도만 선택이 가능하지, 이렇게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어라운드 뷰도 S7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 좋아 라고 하면은 무조건 S9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중형 SUV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볼 것들이 꽤 많거든요. 실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들어와서 한번 보면요, 실내에 딱 타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 사용한 게 보이죠. 그 외에는 사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내에 뭐 센터 콘솔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 전혀 없어요. 실내에 있는 거라고는 요 비상등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조작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뭐 드라이브 모드, 음량 조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죠. 제가 지난번에 시승할 때도 뭔가 좀 아쉽다고 느꼈었던 게 뭐냐면,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UI는 있지만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 실제 선, 이 USB 표시된 곳에 선을 꽂고 내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야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활성화가 돼요.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액티언이나 토레스를 운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다가 동글 같은 걸 꽂아서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따로 장비를 추가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갈색 시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카멜 베이지 투톤 시트예요. 이거는 40만원 정도를 추가해야 요렇게 나옵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인테리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랙이 들어가고, 40만원을 추가하면 이렇게 카멜 베이지 투톤이 들어가고, 60만원을 추가하면 블랙 레드 투톤으로 들어가요. 보통은 베이지 색상으로 많이들 뽑으시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KGM도 이제는 약간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에 무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또 좋아 보이고요. 핸들도 약간 육각형으로 들어가면서 림 두께도 두껍다 보니까 저는 핸들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KGM도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신경 써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IACC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S7이나 S9 할 거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뭐 S7이니 S9이니 신경 안 써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S7이나 S9 이 두 가지 트림의 차이점은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여러 가지 안전 사양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S7 트림이 3,30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S9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레스가 많이 감가된 것처럼 액티언도 감가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게 진짜 맞아 떨어졌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9 트림으로 구매한 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원래는 한 3,60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 패키지도 더하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조금씩 더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차로 구입할 때의 가격은 3,700만원이 조금 넘어갔던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4휠 드라이브가 빠지고 전륜구동 모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3,700만원 정도의 신차로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아까 계기판에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 주행거리가 3,000km입니다. 3,000km. 작년 11월에 출고가 돼서 지금까지 딱 3,000km를 탄 거예요. 사실상 신차랑 거의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량이 3,700만원에 출고가 돼서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나는 진짜 예언을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정답을 맞춘 걸 좋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액티언이 출고가 된 지 불과 6개월 됐고 주행거리도 3,000km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3,100만원대입니다. 3,100만원대. 그러니까 실제 감가액으로만 따지면 600만원이 감가가 된 거예요. 단 6개월 만에 3,000km를 타고 600만원이 감가가 된 거야. 단순하게 수학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만원씩 감가가 된 거야. 아니 무슨 G80 리스비도 아니고 한 달에 100만원씩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1년치를 채우면 여기서 더 감가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
와, 이러면은 이거 중고 가격을 보는 액션 차주님들은 약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액티언을 신차로 구매하는 거는 감가도 워낙 세고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액티언을 중고로 구입하는 거면 솔직히 디자인 괜찮고 그리고 중형 SUV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널찍해서 패밀리카로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으면서 유지비도 나름 적게 드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1.5리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내는 세금이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3종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가 붙어 있죠. 이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차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감가가 된 이 액티언을 중고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따지고 봐봐. 이게 단순히 600만 원 감가라고 하지만 신차가 3,7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감가율로만 따지면 거의 20%예요. 거의 2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로 액티언을 사는 게 저는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잖아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3천만 원 초반 가격이야. 3,300만 원에 나왔어. 근데 얘 깡통이 3,300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디자인 예쁘고 이러더라도 다 하이브리드 사지 누가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사겠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액티언 팀킬한 거야. 안 그랬으면 지금 액티언 그래도 꽤 팔렸을걸요?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워낙 괜찮은 가격에 나와버리니까 똑같은 KGM 자동차고 두 차량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사지 내연기관을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언이 신차 가격 대비 이렇게 중고가가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보다 큰 폭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에서는 그래도 나름 메리트 있는 차량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티언 S9 트림의 전륜구동 버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